스페인 카탈루냐의 바르셀로나. 이곳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무슨 일인지 차량 경적을 울려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차 한 대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들 옆 차선으로 돌아나가며 창문을 내리고 신경질적으로 한마디씩 하며 지나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관광객으로 보이는 한국인 한 명이 자신의 차를 세우고 도로에 멈춰선 이 차량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큰 충격에 빠진 듯 보이는 한국인 남자. 도대체 이 고속도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루시아, 참 너는 내 딸이지만 뭐가 되려고 그러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네 오빠의 반만 좀 닮아봐라. 제가 어렸을 적 부모님에게 자주 듣던 소리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곧 잘하는 오빠에게 기대가 컸죠. 반면 저에 대해서는 일말의 기대조차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늘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하위권에 머물렀고 잘해야 중위권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스페인에서도 알아주는 유명 대기업의 임원으로 퇴직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던 아들 레미도 자신의 뒤를 따라 대기업에 취직하여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을 원하셨죠. 하지만 아버지의 그런 꿈은 제가 중학교 때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명문대학에 진학한 오빠는 아버지가 선물해준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저는 그때의 아버지 표정이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아마도 제가 늙어서 관에 묻히는 그날까지도 기억에 남을 듯했죠. 저는 그렇게 서글픈 표정의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모두 잃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그때부터 평소에 잘하지 않던 공부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고 은근히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성에 차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명문대 입학을 하는 데는 성공했기에 어느 정도 아버지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줬으리라 짐작만 할 뿐이죠.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저는 오직 한 가지에만 몰입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대기업 회사에서 승승장구하여 임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한 가지 일에만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직장인들과 동일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회사 업무에 임했죠. 야근은 물론이고 철야까지 하는 날들이 심심찮게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과로사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일에만 미쳐서 사는 나날들이 지속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기 시작했고 주어지는 업무들도 점차 중요한 업무들로 바뀌고 있었죠. 그 증거가 바로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해외 클라이언트들을 도맡아서 보필하는 업무였습니다. 원래 이런 일들은 회사 내에서도 중책이었기에 이 업무를 준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루시아, 이번에 오는 중국인 클라이언트 말이야. 정말 중요한 고객이니까 실수 없이 잘해야 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좀 안 입고 온 일이 생겨도 티내면 안 된다는 말이야. 조금만 더 고생 좀 하자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네도 임원 자리는 올라가 봐야 할 거 아닌가. 임원 자리를 빌미로 저를 달래는 상사의 말에는 평소와는 다른 뼈가 있었습니다. 왠지 이번 클라이언트는 평소보다 더 힘들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에게 임원 자리를 빌미로 일을 시키는 행동은 너무나 효과적이었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그 자리에 오르길 바란다는 걸 잘 아는 상사가 얄밉지만 눈치 하나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우리 오빠의 빈자리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바라는 그 일을 제가 대신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나 하나만 희생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평화로운 길이야. 게다가 임원이 되면 그 누구보다 나에게 좋은 일이잖아. 저는 흐트러지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회사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의 업무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업무가 바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보필하는 업무였습니다. 이건 뭐 사실 제 성별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여서도 싫어했을 일입니다. 유독 클라이언트 중에는 저를 파트너가 아닌 자신의 몸종으로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고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에 있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며 굽신거리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일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업무였기에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상사가 말하는 이번 클라이언트는 보통 클라이언트가 아닌 것이 확실했습니다. 저렇게 따로 불러서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걸 보면 말이죠. 마침내 약속된 시간에 클라이언트와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전형적인 사업가 스타일의 남자였습니다.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 점은 지금까지와의 클라이언트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예의가 없다는 점 정도였죠. 회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면은 이견이 없지만 만약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과 친분을 쌓아야 한다고 하면 정말이지 내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나마 비즈니스적으로만 알고 지내는 것에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클라이언트와 함께한 일주일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번은 4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루시아, 내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에서 엄청 열심히 한다고 하던데 내가 들은 이야기는 전부 헛소리인가? 내가 흡연자인 거 몰랐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접하면 곤란한 건 내가 아니야. 당신이지. 당장 가서 크리스탈 재떨이로 가져와. 난 이딴 싸구려 모텔식 재떨이는 기분 나빠서 안 써. 순간적으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무례한 사람도 있구나 싶으면서도 속으로 우라통이 치밀었죠. 이런 미친. 내가 저놈 재떨이까지 예쁜 크리스털로 대령해야 하나? 아, 이런 왕춘씨. 제 생각이 짧았네요. 크리스털 재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아무리 임원 자리가 탐나도 클라이언트 대접하는 일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만약 이 짓을 지속해서 하다가는 임원 자리에 앉아보기도 전에 스트레스 때문에 명대로 살지도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 게 맞을까? 아버지의 허전함을 채워드린다는 맹목적인 생각으로 이곳까지 오게 된 건 아닐까? 과연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대기업의 임원 자리가 맞나? 이럴 때면 늘 회의감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조금 심했죠. 하지만 저는 이런 감정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들 때면 몸을 혹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말이죠. 잡생각은 버리고 클라이언트와 무사히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에는 간도슬개도 다 빼놓고 대응하는 제 모습에 흡족했는지 계약상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루시아, 정말 고생했네. 왕춘 씨도 자네 칭찬을 많이 하더군. 힘들었을 텐데 정말 고생했어. 내 자네를 반드시 임원 자리에 앉히고 말 거야. 자네가 아니면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가겠나? 그래서 하는 말인데. 상사는 잔뜩 들뜬 채 저를 칭찬하다가 금세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에 이어지는 상사의 말에 기겁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가버리고 싶었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네. 이번만 자네가 좀 봐주면 다음엔 절대 클라이언트 미팅 거는 자네한테 맡기지 않는다고 내 약속하지. 이번엔 사실 왕춘 씨 건보다도 더 중요한 건이야. 우리 회사에 사활이 달려있어. 그런데 이번 클라이언트는 정보가 별로 없어서 말이야. 아무한테나 맡길 일이 아니란 거야. 한국에서 오는 귀빈인데 이쪽 기술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가 죄다 망하게 생겼어. 정말로 진짜로 이번에야말로 마지막이라고 확답받은 다음에야 저는 그 업무를 맡겠다고 했습니다. 직속 상사가 저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들어주지 않는다면 아마 저는 더 이상 이 회사에 다니지 못할 겁니다. 부탁이지만 사실상 명령과 다름없었죠. 얼마 후 한국에서 클라이언트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그동안 겪었던 클라이언트와는 사뭇 다른 느낌과 분위기였습니다. 그와 저는 파트너 사이였지만 엄밀히 따지면 제가 을이고 한국 클라이언트는 갑의 위치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배려해주는 모습들을 자주 보였습니다. 대체 저 사람의 속내를 모르겠네. 저러다 또 언제 사람이 휙 바뀔지 모르니 안심하지 말고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자. 젠틀한 클라이언트였지만 저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러다가도 한순간에 별것 아닌 일로 돌변해서 저를 당황케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저와 한국 클라이언트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한국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 일 외에도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과하다 싶은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근하는 경우는 허다했고 심지어 이번에 한국 클라이언트 미팅 건을 맡게 되면서 철야까지도 하는 상황이 생겼죠. 이런 부분들이 그 사달이 나게끔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철야를 끝내고 날이 밝아서 퇴근한 저는 집에서 씻지도 못하고 잠자리에 들어 3시간 정도만 잠을 잤다가 다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클라이언트와의 미팅 약속이 잡혀 있었거든요.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 떴고 그 순간 큰 충격에 휩싸였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거든요. 병원 입원실에서 정신을 차린 저는 고속도로를 한참 지나던 것까지만 기억이 났습니다. 눈을 뜬 지금 병원 입원실에는 간호사와 한국인 클라이언트가 있었죠. 사정을 알고 보니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저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죽다가 살아났던 거였습니다. 제가 잠시 눈을 감았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 눈을 감은 게 아니라 실신했던 거였고 잠깐이었지만 심정지 상태도 왔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천운인지 저와 약속이 잡혀있던 한국인 클라이언트가 저와 같은 도로를 지나다가 도로 위에 정지해 있던 제 차량을 목격했다고 했죠. 비상등을 켜고 제 차 안을 살펴본 한국인 클라이언트 분은 운전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직감하고 본인의 차량에 소지하고 있던 비상용 해머를 이용해 제 차량 창문을 깨부쉈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 제 상태를 살피고 곧바로 구급대에 연락을 취했고 구급대가 오는 도중에 제가 심정지 상태를 보여서 심폐소생술까지 하셨다고 말이죠. 세상에나. 한국인 클라이언트 분이 제 생명의 은인이셨습니다. 저는 심각한 수면 부족의 과로까지 더해져서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들리는 말에는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가 멈추어 섰는데도 아무도 차 안을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하고 비켜 돌아가기만 했다더군요. 만약 한국인 클라이언트 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미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한국인 클라이언트 분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승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혹시 저라는 걸 아시고 그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고속도로 위에서 정차하시고 차에서 내리시면 승호 씨도 위험할 텐데요. 아니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워낙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서 혹시나 운전자가 위험한 상황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제가 아니라 다른 한국인이었어도 저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그 이후로 다행히 미팅 계약건도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승호 씨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스페인에 계신 동안 제가 가이드까지 자처하면서 승호 씨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승호 씨는 정말이지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죽은 오빠를 대신해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빠,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아도 괜찮지? 나중에 만나면 나한테 칭찬해줘.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고. 지금까지 한국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튜브였습니다. 스페인 여성 루시아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에서는 많은 분에게 당연시되던 타인을 도와주는 이타심 덕분에 스페인 여성 루시아 씨는 많은 것을 깨달은 듯 보입니다. 오늘만큼은 우리도 서로를 위해주는 따뜻한 하루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